안녕하세요, 세어여고 여러분. 오늘 우리 중간고사의 마지막 시험 범위 부분인 부교재 79번과 80번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79번하고 80번은 단어를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한테 익숙한 단어들도 있지만 정말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도 있고 또 여기에서만 특별히 그런 뜻으로 쓰이는 그런 단어들도 있어서 그냥 전반적으로 조금 자세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 먼저 우리 79번 지문을 읽고 풀어보는 시간을 2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자, 읽어보셨나요? 자, 오늘 그러면 어휘와 어구를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9번에 suppose라는 단어 나오는데요. 엄청 많이 나오죠. 뭐뭐라고 가정해보자 이랬을 때 suppose that 해놓고서 문장 많이 쓰잖아요. suppose가 여기 나왔고 그다음에 spouse 배우자란 뜻이죠. 우리 이렇게 좀 익숙하지 않은 spouse라는 배우자와 함께 형제자매 말할 때 sibling 이런 단어 쓰는 거 알죠? sibling. 이런 단어도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ingredient, 뭐 재료, 성분 이런 거 다 알고 grab, 움켜잡는 것도 아마 다들 알 거예요. 근데 이제 curl a lip, 자, 입술을 말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입술을 언제 말겠어요? 불평불만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막 삐죽거리고 막 뭐라고 중얼중얼중얼 할 때 그럴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의 표시로 입술 삐죽거리는 거. 그래서 curl a lip 이렇게 말하고요. frown at, 이거는 좀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눈살 찌푸리고 얼굴을 찌푸리는 거를 frown, at은 누구를 향해서 이런 느낌의 전치사니까 그런 뜻을 갖고요. utter, 이건 말하다. 근데 이거는 뭐 발화하다 이런 표현으로도 쓰는데 이건 말하자면 뭐 중얼거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hemisphere. 자, hemisphere는 뇌 반구만 hemisphere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구의 반구, 뭐 북반구, 남반구 할 때 그때도 hemisphere를 쓰는데 뇌도 기능이 좌뇌와 우뇌로 정확하게 분리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구라고 씁니다. 그리고 figure out은 뭐 이해하다 알 것이고 decode, 코드의 반대말이잖아요. 코드라는 건 뭐예요? 뭔가
알 수 없는 암호를 만드는 게 code라면 decode 이거는 그 암호를 해독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literal 자 문자 그대로의 이런 뜻인데 우리 이건 뭐 부사로 더 많이 써요. literally 뭐 말 그대로야 이럴 때 literally 이렇게 말하죠. 그다음에 neutral 자 우리 차에서 P, N, D, R 뭐 이렇게 나왔을 때 거기서의 N이 바로 여기 neutral이죠. 중립적인 이런 뜻이어서 차도 N에다가 놓으면 앞으로도 안 가고 뒤로도 안 가고 그냥 그 기울어진 방향으로 그냥 쏠리는 그런 기어를 neutral 기어라고 하죠. 자, 그러면 signal 신호를 보내다라는 동사로 여기서 쓰였네요. 그리고 in that 이렇게 문장이 같이 나오는 경우에는 뭐뭐라는 면에서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exchange는 원래 교환이잖아요. 이 단락에서는 대화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기에 나온 단어들도 몇 개 정리해 봤는데 contradict. 자, contradict는 반박하다, 뭔가 대립하는 거니까 반박하다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complement 이거는 보완하다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context가 문맥이니까 contextual 하면 문맥적인이란 뜻이고, 뭐 exaggerate 이거 과장하다라는 뜻 한번 알아두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79번에 주어진 요약 문장부터 한번 볼까요? The two sides of the brain. 여기 동사 자리죠. 뇌의 양쪽, 그러니까 좌뇌와 우뇌가 서로서로를 어떻게 한다. In terms of verbal communication. 자, 언어적인 의사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서로서로를 어떻게 한다. 그런데 in that 뭐뭐라는 점에서 자, 이 뭐라는 점이냐면 the left side 좌뇌는 interprets는 원래는 해석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물론 통역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해석해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linguistic meaning of the words 했으니까 단어들의 말의 언어적인 의미를 해석해주고 while 반면 the right side 오른쪽 우뇌는 그다음에 더 무슨 미니 여기 뭔가 빠진 느낌이 들죠? 자, 여기 동사가 빠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원래는 interprets라는 동사가 빠져 있는데 이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두 번 쓰기 싫어서 통사론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구조를 가졌을 때 동사를 이렇게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우뇌가 어떤 의미를 해석하는 반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좌뇌는 언어적인 의미를 해석한다고 그랬고 우뇌는 무슨 의미를 해석한다고 그래야 좋을까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A와 B의 contradict 아까 말했듯이 반박하다고 compliment은 보완하다고 exaggerate는 과장해야 되는데 B에 들어갈 단어는 symbolic 상징적인 contextual 문맥적인 direct 직접적인 이런 예시가 나와 있는데 친구들이 한번 풀어봤으니까 처음에 풀어보기 전에 한번 상상들 해보고 풀어보셨죠? 자, 그러면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낮춰놓고. Suppose that one night you and your spouse are preparing dinner. 자, 어떤 날 저녁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루 저녁에 너와 너의 배우자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가정해봐라. 자, 그런데 또 뭘 가정하냐면 midway through the preparations. 자, midway through the preparations. 이거 쓰기 어려워요. 자, 한참 준비하는 중에 이런 뜻이잖아요. midway는 중간에고, through는 어떤 뭐 과정에 걸쳐서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는 한참
그 준비하고 있는 그 과정에 있을 때 your spouse discovers that you forgot to buy the dinner's most important ingredient. 자, 너의 배우자가 발견했어요. 너가 자기 아니고 너가 어, 그 저녁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재료를 사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렸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 forget to 뭐뭐 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다 할 때 to 나오죠? 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거를 잊어버렸다는 걸 발견했어요. 아, suppose 이제 세 번째 suppose를 하네요. 뭘 suppose 해보냐? 너의 your spouse grabs the car keys, curls a lip, frowns at you, and hisses, I'm going to the store. 자, 어떤 상황인지 상상이 되죠? 너의 배우자가 차키를 집어 들어가지고 불만에 섞인 그 입술 그냥 투덜거리는 입술을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또 찡그리면서 아주 그냥 화가 나서 말하죠. 나 지금 뭐 사러 가. 뭐 이런 말이죠. 그죠? 그런데 nearly everyone with an intact brain. intact라는 거는 온전한이라는 뜻이잖아요. 여기 지금 밑에도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뭐 이런 느낌, 온전한 이런 느낌. 그래서 정상적인 뇌를 가진 사람이라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would understand, 이해할 것이다. Two things, 두 가지를 about the words just uttered. 자, 금방 말해진 그 말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해할 것이다. 자, 언어를 이해할 때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 뭘 이해하냐? Your spouse is heading to the supermarket. 아, 너의 배우자가 지금 슈퍼마켓으로 가고 있다. 라는 것을 첫 번째로 이해할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second, your spouse is angry. 너의 배우자가 화가 났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your left hemisphere figured out the first part. 자, 좌뇌는 뭘 알아냈냐면요. 첫 번째 파트. 즉 뭐예요? Your spouse is heading to the supermarket.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했을 때 나 지금 가게 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게에 가고 있다라는 거, 슈퍼마켓에 가고 있다라는 그 첫 번째 부분을 좌뇌가 알아챈다는 거죠. 자, that is 다시 말해. 즉 it decoded the sounds and syntax of your spouse's words. 자, 너의 배우자가 말한 그 단어들의 말들의 문맥, 구문, 그리고 소리 이거를 해독했다라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해독한 다음에 뭐 했어요? Arrived at their literal meaning. 그래서 그 말들의 문맥적인 의미를 파악했다. 자, 문맥적인 아까 literal이라고 했는데 우리 보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linguistic meaning이라고 나와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자,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은 좌뇌는 지금 문맥적인 의미, 즉 구문, 소리, 그러니까 말이 된 그 말들의 소리 이런 걸 가지고 말 그대로의 의미를 파악한다라는 얘기고. But your right hemisphere understood the second aspect of this exchange. 자, 아까 말했듯이 exchange 대화인데 우뇌는 뭘 이해했냐면 the second aspect of this exchange, 이 대화의 두 번째 측면을 이해한 거죠. 두 번째 측면 뭐였어요, 아까? 아, 너의 spouse가 angry했다, 화가 났다라는 그 두 번째 측면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좌뇌 같은 경우엔 figure out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 다음 우뇌 같은 경우엔 understand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보통은 좌뇌는 분석적인 그런 역할을 담당한다고 그러니까 figure out은 막 생각해가지고 알아채고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고 understood는 뭔가 지금 상황이 이런 거네? 라고 탁
직감적으로 이해를 했다. 이런 느낌의 단어를 골라서 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네가 하는 일을 더 자세하게 보면 that the ordinarily neutral words I'm going to the store weren't neutral at all. 자, 무슨 말이에요? 보통 같았으면 평상시에는 중립적이었을 이 말들. 그러니까 나 슈퍼 가, 나 가게 가 이런 말이 원래는 나 가게 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나 가게 가 이렇게 아마 중립적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어조의 말이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때요? weren't neutral at all. 전혀 중립적이지 않았죠. 아까 우리가 기억하듯이 나 가게 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니까. 자, 그래서 the frowning eyes and the hiss of the voice 여기까지가 주어져 signal 신호를 보냈다는데 찡그려진 눈과 또 목소리에 담긴 그 아주 환한 낮은 소리 이런 것들이 어떤 신호를 보냈냐면 that your spouse is angry 너의 배우자가 화났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로 돌아가 보면 좌뇌와 우뇌가 아까 말했듯이 좌뇌는 분석적인 역할을 한다면 우뇌는 직감적인 감각적으로 뭔가를 인지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뇌의 양쪽은 뭘 하나요? 서로서로를 보완하겠죠. 자, 2번 아니면 4번이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아까 좌뇌는 뭘 해석한다고 그랬냐면 언어적인 의미를 해석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우뇌는 뭘 한다고 그랬죠? 어떤 의미? 자, 상징적인 의미? 아, 이거 상징은 조금 약간은 먼 것 같아요. 뭐 우기면은 우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맥락적인 거가 더 좋은 단어가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 줄 요약 한번 볼까요? 한 줄 요약은 뭐 이게 요약문 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한 줄 요약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언어적 의사소통에서 좌뇌는 언어적 의미를 파악하고 우뇌는 맥락을 이해한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이렇게 한 줄 요약을 써보았습니다. 자, 그럼 80번 지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80번 지문도 단어가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익숙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노티스 알아채다죠? 사실 이 노티스 알아채다라는 뜻을 모르는 친구들은 없겠지만 이 노티스란 단어는 지각 동사로 많이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ttend는 주의를 기울이다. 뭐 attention 하면 집중하는 거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participant 뭐 이거 아시고 habitual 이거 알죠? 습관적인. 그다음에 benefit 이점 혜택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의식적인은 conscious. 자, 의식적인. 그다음에 이거의 명사형은 consciousness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의식이라는 뜻으로. 그다음에 wonder. 자, wonder 같은 단어는 선생님 옛날에 그 라이언 킹이라는 만화 영화를 보면서 그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이런 이 노래 들어본 적 있잖아요, 친구들도. 거기서 음, Wanderer 그 가사 중간에 그런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원더러가 도대체 뭘까? 어린 마음에 막 원더러가 무엇일까? 막 찾아보다가 아 이게 우리가 wonderful 할 때 wonder가 아니라 wander 이게 막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그 wanderer였구나 라는 걸 알고 참 재밌었던 기억이 있어요. 자, unconscious 이거는 당연히 무의식적인 이런 거겠죠. 그다음에 get on with라는 약간 생소한 다 아는 단어인데 합치니까 어떤 뜻이 돼요? 무엇을 지속하다. 여기서 어떤 느낌이냐면 on이라는 이 전치사는 계속 붙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속되는 느낌. 그리고 with는 뭐뭐를 가지고 이런 거니까 get on 계속 붙어 있는데 뭘 가지고 붙어 있으니까
뭐뭐를 지속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fatigue 이것도 역시 불어 어원을 가진 단어예요. 피로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deplete 하면 고갈시키다, 에너지를 다 빼버리다 이런 느낌, 소모시키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다음에 free up 우리 저기 최근에 해방이라는 단어가 되게 유행이었죠. 어떤 탤런트가 어 드라마에서 해방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free up up은 뭔가 다 펴 주는 듯한 느낌을 더해 줘 가지고 free up 하면 뭐뭐를 해방시키다, 자유롭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process 처리하다는 뜻인 거 다 아시고 뭐 traffic light 이런 거 모르는 사람 없는데 이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거는 그냥 넣었어요. specifically 자, 이거 구체적으로 이런 뜻이고 vagueness 이거는 vague라는 모호한이라는 형용사에서 나온 명사형이죠. 그다음에 hang out 나가서 그냥 별거 하는 거 없이 그냥 같이 돌아다니고 이런 노는 거를 hang out이라고 하죠. 네, zone out 자, 이거 약간 친구들이 익숙하지 않은 표현일 수 있는데 zone out 하면은 뭔가 카메라에서 그 렌즈를 점점점점점 뒤로 해 가지고 뿌여지는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의식이 점점점점 없어져서 의식을 잃다, 멍해지다. 여기서는 뭐 의식을 잃어 가지고 쓰러지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뭔가 점점점점 안 보이는 느낌? 그래서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느낌? 이런 느낌을 zone out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다음 repetitive 이거는 repetition 뭐 repeat 이런 단어들하고 관련된 반복적인 형용사형이고요. mere 단순한 뭐 merely 단순히 이런 단어들 많이 나오죠? 요런 거가 여기서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 푸는 시간을 80 번도 2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세요. 자, 풀어보셨나요? 그러면 우리 요약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0번. 다음 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때 A, B에 가장 적절한 단어를 찾는 건데요. 이거는 주어진 문장이 엄청 짧으네요. Habitual behaviors help us to 어쩌고 mental energy for thoughts. 자, 이렇게 했는데 보기로 expand 확장하다, awaken 깨어나다, reserve 보존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B로는 반복적인, 의식적인,
자동적인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habitual behaviors 습관적인 행동이잖아요. 여러분은 아직 운전을 안 하셔서 잘 못 느끼실 수 있는데요. 선생님이 최근에 고민이 생겨 가지고 친구들한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고민이 뭐였냐면 이 지문의 내용이었어요. 뭐였냐면 제가 운전을 하다가 전화 통화를 인제 물론 전화기를 잡고 하진 않지만 그냥 스피커폰을 틀어 놓고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하다가 제가 운전하고 있다라는 거를 언제 깨닫냐면 전화를 끊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신호도 보고 앞을 전방을 주시를 잘했고 다 교통 신호에 맞춰서 운전을 했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전화하는 동안 전화의 내용에 너무 집중해 가지고 제가 운전을 하고 있었다는 거를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내가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 것을 까먹고 있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더니 친구들이 너무 걱정스러운 걱정스러운 그런 말들로 "아우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러는데 선생님이 이겐 전화할 때는 좀 극단적인 예지만 정말 다른 생각을 하면서도 운전하는 거를 잊어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지금 딴 생각하면서 운전하는 걸 잊어버리고 있었네?'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지문을 보면서 너무 위안이 되었습니다. 습관적인 행동이 어 나의 정신적인 에너지를 어떻게 해 주어 가지고 다른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게 해 줬다는 그런 이 지문의 내용이 이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위안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문으로 한번 가 볼까요? When you drive to work, you don't notice the traffic lights. 너가 직장에 갈 때 직장에 운전해서 갈 때 너는 교통 신호를 잘 알아채지 못한다. 자 여기서 이 when you drive to work에 여기에 담겨 있는 함축적인 의미는 맨날 가는 곳.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내 직장을 우리가 집에 못 찾아오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막 다른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집에 찾아오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직장에 가는 것도 습관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가는 길 그런 길을 운전할 때 그 교통 신호에 대해서 잘 알아채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알아채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교통 신호가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서고 가고 다 했지만 그게 '교통 신호가 빨간불이었나? 파란불이었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You know, some part of your mind was attending to them. 자 그래서 지금 설명했듯이 당신은 압니다. Some part of your mind. 너의 생각의 일부분은 attending to them. 그 traffic lights를 신경 쓰고 있었어요.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Along with other road users and the speed limit. 그다음에 뭐도 신경 쓰고 있었냐면 다른 그 도로에 나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speed limits 뭐 우리 과속 그 카메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다 신경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you often can't specifically remember doing so. 자 그렇게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트래픽 라이트도 신경 쓰고 다른 차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도 신경 썼고 또 과속 카메라가 있는 거에서 또 줄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 자체를 기억하지는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in one study 한 연구 조사에서 led by habit researcher 습관을 연구하는 사람이죠. 웬디 우드라는 습관을 연구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끌어진 한 연구에서 participants reported exactly this vagueness about their habitual behavior. 자, 여기 연구에 참가한 사람들이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바로 정확하게 이 모호함 어디에 있어서 그들의
습관적인 행동에 대한 이 모호함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했던 그 예시가 이 예시가 되겠죠. 다른 사람들도 이거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While they were hanging out, 그들이 밖에 나가서 막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놀 때, 아니면 watching TV 할 때, 아니면 or brushing their teeth, 치카하면서 they reported thinking about what they were doing only 40% of the time. 자, 그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거는 겨우 몇 퍼센트? 40%만 그랬다. 그러니까 막 친구들이랑 놀면서 내가 지금 놀고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TV를 보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면 내가 지금 치과를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반도 안 됐다는 거죠. 자,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It's one of the major benefits of a habit. 자, 그런데 이 저자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습관의 아주 중요한 혜택, 이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득 중에 하나다. 왜 그게 이득 중에 하나냐? It allows us to zone out. 자, 아까 말했듯이 막 의식이 잃어가지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거에 대한 생각이 슬슬슬슬슬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think about something else. 무언가 다른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뭐 같은 거? Like planning a trip on the weekend. 주말에 어디 가야 되는데 계획 세워야 되는데 어디 가면 좋지? 치과하면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치과를 하는 중이야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면 주말에 어떤 여행을 갈지, 어떤 코스를 갈지, 어떤 걸 먹을지 계획하는 거에 방해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치과를 하면서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띄워줘야 되는데 지문이 안 띄워져 있네요. Habits allow the conscious part of our minds. 자, allow 나왔으니까 to 나오죠. 그래서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의식적인 부분이 자, to wander 막 떠돌아다니도록 의식적인 부분이 떠돌아다닌다는 건 뭐냐면 이것저것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는 거죠. 자, 그런데 또 반면에 어때요? 우리의 무의식은 our unconscious 이거는 gets on with 아까 뭐였어요? 뭐뭐를 지속하다 이런 뜻이었잖아요. Those tedious repetitious behaviors. 자, 그 지루하고 반복적인 행동을 계속 우리의 무의식이 지속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보면 우리 무의식은 지루한 습관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고 우리의 의식은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면서 생각을 할 수 있게 습관이 만들어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habits help protect us from decision fatigue. 자, decision fatigue, 결정 피로라는 단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결정을 하는 데서 우리가 피로감을 느끼잖아요. 예를 들면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도 결정하는데 뭐 먹지? 오늘은 내가 뭐가 땡기지? 어떤 걸 먹었을 때 더 만족감이 클까? 이런 결정이잖아요. 아주 작은 결정이지만 이 결정을 하면서 우리가 뇌가 피로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를 그런 결정 피로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을 도와준대요. 그러니까 the fact that the mere act of making decisions. 자, 단순히 결정을 내리는 행동이 우리의 mental energy를 어떻게 한다고요? depletes, 고갈시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결정 피로라는 것이 이런 사실인데 그거를 피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whatever can be done automatically. 자, automatically 뭐예요? 자동적으로 우리 아까 우리 보기에서도 봤는데 자,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 whatever 무엇이든지 frees up 해방시켜준다. 뭐를요? Our processing power for other thoughts. 다른 생각을 위한 처리의 힘을 해방시켜준다. 그러니까
한 가지는 무의식이 자동적으로 이끌어 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라고 이 사람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면 자 보세요. 습관적인 행동이 우리가 멘탈 에너지를 어떻게 할 수 있게? 자, 리저브 할 수 있게 도와주겠죠. 근데 뭘 위해서? 우리가 다른 생각들인데 그 다른 생각은 무의식적인 생각이었어요? 의식적인 생각이었어요? 의식적인 생각이었죠. 그죠? 그 오토매틱은 말하자면 unconscious에 가까운 거겠죠? 그래서 답은 conscious thoughts를 위해서 mental energy를 reserve 해준다는 내용이니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줄 요약을 해보면 이것도 요약문이기 때문에 습관적 행동은 의식적인 사고를 위해 정신 에너지를 비축하도록 도와준다 라고 한 줄 요약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필기하실 분은 하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까지 수업으로 우리가 부교재는 시험 범위가 다 나갔어요. 이제 다음 주에는 교과서를 나갈 거예요. 다음 주에는 라이팅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는 라이팅을 하지 않고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리뷰한 종이 혹은 리뷰가 안 되어 있으면 잘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부족하다 싶은 친구들만 리뷰를 해줄 건데 그걸 보고 자기가 고치는 시간을 한 주 동안 줄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동안 리뷰를 하시고 파이널 드래프트를 쓸 수 있는 시간이 딱 1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드래프트는 다음 주 그래서 22일이 있는 주일 거예요. 잠깐만. 자, 캘린더를 보니까 9월 19일로 시작하는 우리가 수업이 9월 20, 21, 22일에 들어있는데요. 파이널 드래프트는 그 주에 쓸 거고요. 다음 주는 우리가 화수목이 다 들기는 했지만 이때는 교과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요. 다음 주 중에 선생님이 라이팅 쓴 거 리뷰 돌려주면 여러분들이 파이널 드래프트 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철저하게 해오시고요. 선생님이 보니까 어저께 회의를 했는데 라이팅 해가지고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발표 그 분량이 3분에서 4분이라고 하기로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3, 4분의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2페이지 정도를 꽉 채워야 아마 되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쓴 게 아마 부족한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분량이. 그래서 부지런히 다음 주까지 분량을 채우도록 노력을 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